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기초 강의가 마무리한 날입니다. 자, 재산세, 비과세를 끝내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초 강의를 마무리 짓고 자, 올해가 끝나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476쪽. 자, 재산세, 비과세, 비자가 들어갔죠?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과세권자죠. 그래서 외국 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합니다. 비과세한다. 과세권자니까. 단 비과세 배제란 뜻이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과세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했잖아요.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해입니다. 이해예요, 이거. 자, 별 딱 붙이고. 자, 이거는 누구 재산이에요? 자, 국가 소유 재산은 비과세한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 개인 소유 재산이라고요. 그래서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죠. 그럼 사용하되 무료.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당연히 비과세. 그러나 국가 등이 사용료를 주죠. 유료. 그럼 유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이득이 있으니까 과세한다라고 바뀝니다. 이거 3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이 뜻은 무료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그러나 국가 등이 개인에게 유료, 사용료를 지급하죠. 그럼 개인은 수익이 있으니까 과세.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달라진다. 3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공용은 무료다. 그러니까 무료니까 개인은 이득이 없으니까 비과세. 그러나 유료, 사용료를 받으니까 이득이 생기죠? 과세. 자, 이 재산세, 이 뭐죠 이거? 이 비과세는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단독 문제 두 번 출제됐다고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자, 그 다음 용도 구분. 여기에서 용도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뭐다? 공익 용도를 얘기합니다. 공익.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자, 그래서 1번. 자, 지목 중에 도화, 재구, 유지, 묘지. 그래서 이 묘지 비과세합니다. 공익상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 도로는 이거 어떤 도로일까요? 개인도로. 개인은 이 도로는 사도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개인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유롭게. 공익상 사용하니까 비과세. 하천, 제방 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단 제방도 조심해야죠. 특정인이 사용하는 거는 공익이 아니죠.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과세한다. 그래도 도로도 뭐다? 누구나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개인도로는 비과세다. 그러나 이에도 뭐다? 특정인만 사용하는 도로는 과세합니다. 자, 국어, 유지, 묘지.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군사. 군사가 나왔어요. 군사. 그럼 어떤 지역이다? 통제. 자, 38선 밑에죠? 38선 아래가 뭐다? 대성동 마을이라고 있어. 이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거의 다 주례밭입니다. 비과세. 그러나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전답과수원. 농지입니다.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제외자를 잘 봐야 돼요.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한다는 뜻이다. 자, 3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내 뭐다? 채종림, 시험림. 자, 채종림이 뭐다? 종자 채취하는 님. 종자 채취하는 님.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시험림은 샘플 채취하는 살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림도 시험림도 공익상 사용할 것이므로 비과세한다. 그리고 4번, 자,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는 비과세한다. 보존지구. 자, 그 다음 백두대간. 자, 백두대간이 나오면 이것도 공익상 사용하니까 백두대간의 임야도 당연히 비과세한다. 그래서 이 용도 구분은 대부분이 뭐다? 수익이 없는 재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6번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인데 다 비과세가 아니라 1년 미만. 근데 임시더라도 뭐다? 사치.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시건축물이 별장이다. 무조건 과세하죠. 그래서 1년 미만은 비과세한다. 그러나 사치에 해당되면 사치는 비과세해주면 안 되겠죠?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7번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를 받거나 명령을 받 철거. 자, 철거할 때는 뭐를 비과세한다? 철거. 우리가 철거하면 뭐다? 건축물이 비과세다. 그러나 땅은 그대로 있죠? 밑에 토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철거자가 들어갔어요. 철거. 그래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되면 뭐다? 건축물이 비과세다. 땅은 과세합니다. 그럼 주택이 철거되면 괄호가 나왔죠?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럼 밑에 대지는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비과세는 뭐다? 이 제외를 조심해야 돼. 제외. 제방은 비과세다. 특정인이 사용하는 거. 도로도 뭐다? 도로도 특정인이 사용하면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 통제보호구역도 농지와 대지는 제외. 그리고 7번에서 땅, 대지는 제외. 자, 여러분들 기본서 476페이지잖아요. 자, 한번 갈까요? 자, 국가등. 자, 국가등은 과세권자니까 비과세. 항상 시험은 다만을 조심해야 돼. 다만 나왔잖아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1번 박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밑줄 그어요. 과세. 누가?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부과한다. 자, 그리고 2번. 자, 2번은 우리가 납세무자에서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1번은 뭐다?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국가 등 연부. 즉 이거는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경우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국가재산이지만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부과하고 2번 국가 등 연부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재산은 국가 소유지만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자, 이게 이제 개인재산입니다. 개인재산이 국가 등이 무료로 사용합니다.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료,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다만 세 번째 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어떻게? 유료. 그리고 2번, 어렵게 나왔을 때 2번을 잘 봐요. 소유권, 포인트가 뭐다? 밑줄 긋고 유상이전, 약정했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은 전에 미리 사용하더라도 유상이전이므로 부과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유료도 과세하고 유상이전을 약정해서 미리 사용하더라도 유상이므로 부과한다. 그 뜻. 자, 그 다음 2번.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다음에 각각에 따른 재산. 포인트는 별 붙이고 사치성 재산은 제외. 사치는 무조건 부과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죠. 자,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화, 제구, 유지, 모지는 비과세자. 도로 나왔어요. 도로. 누구나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익용도. 포인트가 뭐다? 자유로운 통행. 자유로운 통행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개인도로 비과세. 다만, 자, 이게 출제되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그래서 대지 안의 공지는 특정인만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공익용도가 아니라 제외,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천 이런 거 공익용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제방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되 주의하자. 오른쪽.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국어 비과세, 유지 비과세, 묘지 비과세죠. 이 묘지는 조심해야 돼요. 이 묘지. 자, 1월 달에 구체적으로 이 취득세, 묘지, 무덤이라 그러죠. 이 세목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는 2%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 의무로 비과세, 재산세도 비과세합니다. 개인묘지. 그래서 취득세는 2%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개인묘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2번. 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포인트가 뭐다? 공익상.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공익상 부과하지 아니한다. 1번 군사. 자, 제한이 아니라 통제. 통제 38선 밑에죠. 통제. 보호구역은 비과세다. 다만 또 나왔죠. 다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제외. 그래서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그 주민들이 농사 짓고 살아요. 집 짓고 살아야죠. 제외한다. 그리고 2번은 뭐다? 보호법에 따라 어떤 님이다? 최종님, 시험님, 종자 채취, 샘플 채취다.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비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 3번. 자, 공원이 나왔다. 환경지구 하면 안 돼요. 보존지구. 동식물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자랄 수 있는 보존지구가 비과세요. 보존지구. 그 다음 백두대간. 자, 백두대간에 임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맡아 이런 임에도 다 공익상 사용하는 거다. 자, 3번.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 그러나 1년 미만이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사치성 재산은 제외합니다. 사치성 재산은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이거 4번.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무료 도선용 선박. 선박인데 이런 거는 비상재해 무료니까 공익상 사용하는 선박이므로 비과세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5번입니다. 철거. 자, 철거. 바닷가나 철거 보상계획에 체결된 건축물만 비과세합니다. 또는 주택이 철거되면 건축물만. 그래서 괄호 조심해야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럼 밑에 대지는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파트가 끝났네요. 그리고 OX 반드시 해봐야죠. OX. 제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같이 한번 해보자고.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1년 이상.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잖아. 유상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유료. 그러니까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죠? 그 다음 2번. 군사가 나왔다. 통제. 그래도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제외란 뜻은 뭐다? 부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5.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과세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1년 미만은 비과세한다. 맞네요. 빗자가 들어갔어요. 단 1년 미만이더라도 사치가 끼어있으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리고 4번 최종님, 시험님 비과세 맞고. 자, 5번이 중요하죠. 철거. 그래서 철거되면 건축물이 비과세다. 재산세, 대지는 부과합니다. 대지는 부과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기초 강의가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이 많이 됐어요. 개정이 많이 됐으므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초 강의만 들어갈게요. 자, 489쪽. 자, 우리가 뭐 배워야지? 지방세가 끝났네. 기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죠? 이번에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초를 배우게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489쪽.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재산세에서 자, 재산세를 배웠죠?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 부동산세를 다시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죠? 재산세도 공시가격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일정 기준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인세입니다. 물세가 아니라고요. 단 재산세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다. 인세는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만 쓴다? 개인은 초과, 누진세율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전국 대상이죠? 재산세는 시군구 관할입니다. 시군구 관할이다. 그리고 재산세는 원칙이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물세가 있고 인세, 소유자별로 인세도 같이 쓰지만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합산하니까 누진세율만 써요.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돼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됐고 세율도 개정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를 잘해야 돼요. 그 재산세를 알아야 종부세를 알 수가 있다. 합쳐서 몇 문제가 나온다? 4문제. 그 4문제가 나와요. 합쳐서 4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잘해야 돼요. 왜? 양도세는 틀리게끔 출제합니다. 양도세는 범위가 넓으므로 양도세는 절반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 자, 종합부동산세. 자, 489쪽 나와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죠. 개요. 489. 자, 종합부동산세는 포인트죠. 이 종합이 붙었잖아요. 종합이 붙었다는 거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라? 개인별로 합산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이 붙으면 세금 계산할 때 부동산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자가 붙으면 합산한다. 개인별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중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주택. 그리고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그래서 주택, 토지만 과세합니다. 합산해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자, 재산세 부과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수익.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종부세도 이거는 수익성에 차가 나요. 즉 수익력이죠.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기본이 뭐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조세다. 재산세랑 똑같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부분 차이점이다. 그래서 동일한 게 뭐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 종부세. 자, 그럼 열거된 과세 대상물은 주택, 토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과세를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과세 대상물은 뭐다? 주택, 토지다. 그래도 주택 중에서도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 토지 중에서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 뒤에서 배우죠? 그럼 우리가 재산세,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배웠어요?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 그리고 뭐다? 별도 합산. 그래서 분리는 제외합니다. 왜?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 건축물 제외합니다. 뒤에서 배워요. 자, 그럼 유원리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냅니다. 그래서 보유세라 그러고 개인별로 인별과세합니다. 인별과세하는 인세다. 항상 인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세대별로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곱한다? 초과 누진.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직점세,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보통세, 그리고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독립세네요. 그럼 종부세는 세금 계산을 누가 합니까? 정부가. 자, 세무서죠? 정부가 부과합니다. 소유자에게, 유원리를 소유자에게. 그래서 원칙이 뭐다? 정부 부과다. 그러나 종부세는 뭐다? 선택하면은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선택하면은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조세다. 이러한 세목은 딱 하나, 종합부동산세밖에 없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요 등을 설명했네요. 자, 489. 자, 책 한번 볼까요? 489. 1번 종부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이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 토지, 절대 건축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택,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 인세로서 보유세며 국세다. 그럼 종부세 목적이 뭐예요? 결국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값 안정, 땅값 안정. 그래서 목적 쭉 좋은 얘기 다 들어있어요. 종부세는 고액이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도 원래 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만 과세. 그럼 폐지시키되 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켜야 된다고요. 국민이 혼란스럽잖아요. 재산세 내고 또 12월 달에 종부세 내고 한 번에 징수하는 게 낫죠. 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 자, 그 다음 종부세 특징 1번 종부세는 보유세다. 그리고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다. 자, 490페이지 꼭대기.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랑 동일하죠? 자, 3번 전국입니다. 국내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 물세가 아니라 인세. 자, 4번 종부세는 고지서에 의해서 부가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 부과, 정부 결정, 고지서.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무신고가 없어요. 무신고가 없다고요. 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왔기 때문에 무신고 없어. 근데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럼 신고 납부하되 과소신고하잖아. 그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무신고는 없다. 20%. 그래서 종부세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부 결정이니까 무신고 자체가 없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는 적용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종부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 제도를 인정한다. 물납은 인정 안 해요. 왜 물납은 인정 안 해요? 물납하면은 재산평가를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20, 30% 손해나니까 국세는 물납하는 자가 없어. 폐지.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만 있다. 자, 그리고 용어의 정리 쭉 읽어보고. 자,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오세요. 자, 세대의 범위 나왔잖아. 3번.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배우다 보면 어떤 용어가 나와요? 1세대 1주택이란 용어가 나와요. 1세대 1주택인지 다주택인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이 달라지네요. 자, 1세대. 자, 세대는 국세랑 똑같아요. 양도세랑. 자, 1세대는 주택,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원칙은 결혼해야 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게 세대다. 자, 밑에. 자, 세대 나와 있죠? 원칙이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배우자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자, 3번. 꼭 결혼하라는 법이 없죠. 요즘 이 신세대들은 절반 정도는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번.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자,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2번. 배우자가 사망, 이혼했네. 그럼 왕년에 배우자가 있었죠? 이럴 때는 1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 오른쪽.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다? 자, 소득이 있으면 1세대가 돼.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밑줄 그어요. 중위소득. 소득을 쭉 나열해서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의 밑줄 그어요. 그럼 40% 이상일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가 된다. 알바하면 안 된다. 이거 즉 40% 이상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만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딱 둘 중에 하나. 결혼하죠? 가족이 사망. 이럴 때는 부득이함으로 1세대가 될 수가 있다. 자, 4번. 세대의 특례. 자, 혼인합니다. 자, 혼인했어요. 혼인했다고요. 혼인해서 집이 두 개 된 거예요. 자, 혼인 전에 남자도 집이 있고, 혼인 전에 여자도 집이 있어. 혼인 전에, 자, 이상한 경우죠, 그죠? 혼인 전에 대한민국 98%는 집이 없어요. 근데 부모 잘못 만나서 집일 수도 있고 돌싱일 수도 있죠? 혼인한 거야, 혼인. 그럼 혼인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이죠? 혼인하니까 졸지에 집이 두 개가 돼서 세금 분리하잖아. 그래도 혼인하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은 뭘로 본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 각각 1세대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래도 6년째부터는 1세대 2주택이 돼서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뭐다? 5년까지만 살고 6년째 어떻게 하면 돼? 이혼하면 되죠. 그래도 요즘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은 뭐다?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뭐다? 종부세를 강남에서 500만 원에서 올해는 뭐다? 6천만 원이 나온 거야. 공시가격이 높아서. 그래서 벌이도 없는데 뭐다? 종부세 폭탄 맞죠?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를 인하를 시켜줬다고요. 여러 가지 등등등등.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뭐다? 직계조속, 동거복량. 자,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어요.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럼 불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10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혼인은 5년 동안. 그리고 동거복량은 포인트가 세 번째 줄 10년 동안. 어떻게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 주택분재산세. 자, 주택분재산세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당연한 얘기죠. 토지분재산세도 뭐다?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종부세를 다시 내는 거예요. 용어 정리했던 자. 자, 7번.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를 합니다. 자, 공시가격. 이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자,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이해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시세의 7, 80%죠? 그래서 내년 공시가격이 내려가요. 왜? 집값이 팍 떨어졌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은 반 정도 떨어져서 작년 대비해서 엄청 가격이 지금, 그리고 팔리지가 않아요. 집 자체가. 안 팔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2주택자는 뭐다? 중과를 안 하겠다. 2주택자는 중과를 안 하겠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리고 건설회사가 지금 입주를 안 하잖아요. 대출이자가 비싸므로. 이래저래 좌우간 골치 아프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세금이라도 좀 다주택자는 완화를 시키자. 그래서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일부. 그리고 종부세도 뭐다? 인하시켰고, 양도세도 뭐다? 중과세를 일정 기간 동안은 배제하는 이제 법안이 나왔다고요. 자, 일단은 공시가격.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다. 자,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자, 주택은 뭐라 그래요?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개별 공시지가, 땅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잖아요. 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공동주택은 뭘까요?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세 번째 줄.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비준표에 보면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 이거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을 때는 비준표를 제공합니다. 국장이. 그래서 비준표를 보고 산정한 가액. 중요한 거는 누가 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산정한다? 큰일 나요. 그럼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액이다. 그럼 공동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않을 때는 뭐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다. 그래서 산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국장이 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자, 8번.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이것도 이제 이번에 여야 합의했죠. 이것도 내려갔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아닙니다. 80%로 주택은 인하됐어요. 자, 그럼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밑에는 필요 없고요.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제2절.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492쪽.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뭐다? 토지입니다. 주택과 토지다. 단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사치니까. 제외합니다. 그 다음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 제외합니다. 분리 과세하는 거. 그리고 그건 어떤 토지? 종합, 합산, 나대지.
별도 합산 사업용 땅. 그래서 기초가 뭐다? 종부세 대상은 뭐가 된다? 주택. 두 번째는 종합합산, 별도 합산. 그래서 주택 따로 계산하고 종합합산 따로 계산하고 별도 합산 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 중요한 거는 분리과세는 제외합니다. 농민에게 뭐다? 우리가 분리는 기초 배웠죠?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 농지 같은 거, 그리고 가장 높게 징수하는 고율분리,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산세만 징수하고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한다. 저율분리, 농지 이런 거 종부세 과세하면 안 돼. 고율, 이 고율은 재산세에서 4%로 징수합니다. 사치성 재산, 고율은 4% 높은 세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항상 분리하면 뭐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낮은 세율, 저율분리 농지 등 고율분리 사치 목적 4%짜리 이거 합쳐서 분리. 그럼 합산하는 땅만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합합산은 뭐다? 시군구가 아니라 국내입니다. 국내. 그래서 재산세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대상 그대로 종부세가 넘어와요. 그리고 별도 합산도 재산세 규정에 의한 별도 합산 그대로 종부세로 넘어온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다. 중요한 거는 뭐는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그래서 과세 대상은 3개예요.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제외되는 것도 세외다. 기초가. 제외되는 것도 뭐다? 별장. 그 다음 분리과세.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건축물. 재산세만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어. 이것도 종부세를 과세 안 해. 그럼 공시가격을 더할 때 합산 배제하겠다는 뜻은 뭐다?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배제주택입니다. 자,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한 임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자, 이번에 또 이런 임대가 또 법이 또 바뀔 예정이에요. 차후간 수시로 바뀐다. 좌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중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주거 목적이므로 종부세 계산할 때 합산 배제한다. 과세를 안 하는 주택. 그 다음 2번은 뭐다? 종업원에게 무상, 저가로 제공하는 뭐다? 기숙사. 이런 기숙사 사원용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복지 목적입니다. 이런 것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합산 배제. 그 다음 3번, 4번은 뭐다? 건설업자가 소유한다. 시공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도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왜? 미분양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미분양. 자, 그 다음 6번은 뭐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뭐다? 교육 목적. 그리고 7번 등록문화재도 보존 목적.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법 요건이 충족되면 종부세 계산할 때 합산 배제합니다. 근데 이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이런 주택을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공시가격 합산할 때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종부세를 과세해버려. 그러니까 종부세가 신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차해서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딱 고지서가 날라왔죠? 종부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많이 나오면
신고하라 이거지. 신고하면 이러한 주택에 해당할 때는 배제시켜준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배제를 합니다. 이런 주택이 있다. 자, 일단은 기본세 한번 보자고요. 492쪽.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과세금 및 세액. 1번 49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그 다음 뭘로 나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죠. 그리고 토지는 다시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로 이렇게 합해서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나온다. 그럼 위에 그림 나와 있죠? 자, 주택 따로. 왜 따로 할까요? 기준 금액이 달라요. 토지 따로. 그리고 토지는 다시 종합 별도 따로따로 계산해서 기준 금액이 다르니까 종부세가 나온다. 자, 2번. 자, 과세 대상이 나왔네요. 자, 토지와 주택이다. 토지와 주택이에요. 토지, 주택. 그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 중요한 거는 뭐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합니다. 분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외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주택. 자, 주택은 종부세 과세되는 주택은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이죠. 전국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요? 주택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종합과 별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주택을 잘하면 종합과 별도는 숫자만 달라요. 숫자만 달라. 자, 그럼 지금부터 주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나왔다, 이제.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12월 21일 날 여야가 합의했다고요. 들고 싸우다가 자, 납세 의무자 원칙.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개정됐어요.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래서 원칙,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항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국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고치세요. 9억 초과입니다. 9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어요. 9억 초과라고요. 다주택자 9억 초과입니다. 9억 초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억 초과는 12월 20일까지만 6억 초과고 21일부터는 9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 있죠? 밑에 적어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입니다. 이렇게 12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어요. 1주택자는. 그럼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9억 초과. 6억 하면 큰일 나죠. 1세대 1주택자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12억 초과. 왜 12억으로 바뀌었을까요? 양도세도 고가주택이 12억 기준이에요. 이해도 12억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임대업을 배울 때 임대업에서도 고가주택은 원래 9억인데 12억 기준으로 이제 개정 중에 있어요. 일단은 12억으로 바뀌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나왔잖아요. 3번. 합산 배제주택 나왔어요. 합산 배제주택. 무슨 뜻이다? 9억 개인별로 합산할 때 배제시키겠다.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따질 때 이러한 주택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합산 배제 느낌으로 가요. 1번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법령에 의한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은 배제. 2번 기숙사 배제. 3번 미분양주택 배제, 어린이집 배제, 그 다음 등록문화재 배제. 다 그런 거죠?
6번 미분양주택 배제.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할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배제를 한다. 그럼 이러한 합산 배제주택은 보유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알죠. 신고를 안 하면 9억, 12억 따질 때 합산해서 종부세를 계산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다? 납세 의무자. 꼭 기억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요. 칠판 봐요. 책은 따로따로 나왔죠. 이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주택은 9억 초과, 1주택이 나오면 12억 초과, 종합합산은 나대지 등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이렇게 합쳐서 공부를 해야 정리가 잘 돼요. 배울 때는 따로따로 배워요. 세 가지잖아요. 9억 초과, 5억 초과 투기 목적, 별도는 사업 목적이니까 80억 초과. 그래서 종부세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숫자는 9억, 5억 이상이 아니라 초과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어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자, 쉬었다 하죠.